YTN 라디오 이동현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신년 새해 특집으로 준비한 시간이 있습니다. 혐오 갈등 흰소의 뿔로 깨다. 그 첫 시간으로 현재 분열된 우리 사회의 모습에 대해 원로의 시각 들어봅니다. 한한상 전 통일부총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총리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흥미로운 사건이 미국에 터져서 예. 미국의 그 대통령이 내란 선동죄로 지금 실격당할 가능성도 있고 탄핵당할 가능성도 있고 또 법적 제재를 받는 이런 위험성을 보면서 예. 정말 이거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제가 오늘 이 질문을 받으면서 내 마음이 아픈 게 꼭 2년 전 2019년 12월 16일에 한국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미국이 이걸 우리 거를 배워갔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 여의도 이사당에 그때 저희 태극기 성조기 부대가 난입해가지고 예. 그때도 그 공수법, 선거 날치기 저지 규탄 대회를 자유한국당이 주최를 했는데 그걸 계기로 해서 막 의회에 난입했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걸 보면서 미국 의회에 난입한 트럼프 지지자들이 성조기를 들고 있고 또 어떤 보도에 의하면 태극기도 보인다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우리한테 배워갔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 그 요즘 며칠간에 아주 심각한 뭐라 그럴까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 여기서 우리가 배울 거는 예. 그렇게 되니까요 혐오와 증오 이걸 폭력적으로 표현하는 SNS를 미국에서는 정부가 간섭해서가 아니라 그 트위터라든지 애플, 구글, 아마존이 자기가 자율적으로 자기 규제를 하네요. 예. 이거 우리 배워야 돼요. 예. 혐오 이런 이 혐오 폭력적 혐오 이걸 갖다가 우리도 SNS에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는데 그거 좀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플랫폼 사업자들이 조금 방치하는 경향이 있는데 외국처럼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 말씀이네요. 예. 그렇죠. 근데 조금 뭐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은 지금 미국 상황을 봐도 그렇고 이 코로나19의 민낯이랄까요? 지금까지 정치, 경제 선진국이라고 하던 구라파나 이 미주의 여러 나라들이 이번에 굉장히 안 좋은 아주 민낯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지금 시간이 그 노래 하려고 그러면 나한테 30분 써야 되는데 내가 이야기할 수가 없고. 예. 지금 내 질문 가도 보면 추미애 윤석열 대립과 공수처 질문 중에 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합시다. 그래 알겠습니다. 제가 드린 질문은 다음에 다시 한번 시간 나서 말씀해 주시고. 그건 따로 합시다.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이 이렇게 오랫동안 떠들썩하게 대결하는 걸 내 평생 보지 못했고 내가 통일부 총리를 했을 때 검찰총장은 내 또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사정을 하는데 그때만 해도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죠. 예. 상상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검찰총장이 장관한테 대들거나 서로 힘을 겨루게 하는 것이 정당 어떤 특정 정치 세력과 이게 공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예. 이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하는 민주적인 가치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왜냐하면 그 여야가 쫙 갈라지잖아요. 검찰총장의 그 몸짓에 대해서. 예. 그래서 검찰의 중립성이 이렇게 훼손되면은 민주주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고 싶은 것은 왜 우리의 지난 70몇 년간의 해방 이후에 분단된 한국의 역사 속에서 그 검찰이 이렇게 힘을 갖게 됐는가. 그걸 보니까요. 이승만 대통령 때는 청와대 경찰이 모든 걸 쥐고 있었어요. 예. 그 밑에 무슨 행정부 그리고 경찰 사법부가 다 밑에 종속돼 있었고요. 박정희 시대는 안기부가 국가 공권력을 꽉 쥐고 있었어요. 예. 또 그 밑에다 종속이 돼 있었고요. 그 후에 이 국가의 공안 권력이 이 안기부에서 검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검찰로 넘어가면서 오늘까지 오는데 그 넘기는 논리가 뭐냐면 검찰 동일체 원리, 예. 검찰주의 논리란 말이죠. 예. 그래서 검찰 자체가 소위 부족주의적인 그 권력
강화를 해왔어요. 부족주의적인 권력이라는 것은 자기들끼리 서로 봐주는데 정말 약한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거나 민생을 보호하는 일은 소홀히 한 거죠. 예. 민주주의에 맞지 않지요. 이렇게 이제 검찰 권력이 막강해지는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는 비극도 생기고 예. 해서 이런 것을 보면서 소위 국가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이 범죄 통제입니다. 예. 근데 범죄 통제를 함에 있어서도 민주주의인 것은 이것을 그 권력기관들 사이에 힘을 분산시키고 좀 나눠 가져야 되는데 예. 우리는 수사권이나 기소권을 검찰에 완전히 독점하는 데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검찰주의 문화 그리고 이 검찰 뭐라 그럴까 이게 독점하는 것을 방조하는 그 문화가 있으니까 이게 참 그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의 갈등을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에 있을 때 총리님 그러면 이 막강한 검찰 권력을 분산하고 빼는 과정에서 이런 갈등이 일어났다 그렇게 판단하고 계신 겁니까? 아니죠. 그게 모르죠. 지금 모르죠. 왜냐하면 지금 그 공수처를 반대하는 정치 세력은 윤 총장을 지지를 한단 그렇죠. 말이야.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물으시는 우리 기자의 질문의 대답은 그거 아니죠. 예. 힘을 빼는 게 아닌 것 같으니까 지금 이 불안한 거죠. 예. 민주주의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검찰의 독립성보다 중립성이 중요합니다. 예. 예. 근데 중립성을 처음부터 계속 강조해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윤석열 총장은 그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정치 행위하는 것 같아요. 정치행위를 하는 것 같다. 정치하려 그러면 아예 그 검찰총장 그만두고 정치해도 돼요. 그건 그 자유니까. 예. 근데 관련해서 뭐 추미애 장관은 사의를 표명했고 이제 바뀔 테고요. 다음 법무장관으로 또 대통령도 그와 관련해서 사과를 했는데 검찰총장은 뭐 사과라든가 뭐 사의를 표명한다 이런 모습을 안 보인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건 그 인품의 차이고 인격의 차이인데 예. 그게 대통령이 더 높으니까 대통령이 그걸 방치한 것은 대통령 잘못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먼저 그 자기 잘못을 이렇게 국민 앞에 시인한 거는 그건 민주주의에서는 좋은 겁니다. 예. 트럼프가 절대로 못하는 게 자기 잘못을 시인 못하는데 우리 대통령한테 그런 걸 좀 배워야 돼요. 예.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박범계 의원이 다음 법무장관으로 되는데 이 갈등이 이어질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박범계 의원은 내 개인적으로 잘 모르지만은 내가 거리를 두고 늘 보면은 그분의 인품과 능력과 경력이 이런 것을 극복해내는데 나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분이 그 원래 판사하다가 예. 그 노무현 대통령 때 이제 서민적인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를 이제 도와주고 싶어서 정치에 뛰어든 사람이란 말이죠. 예. 근데 그분이 판사로 있을 때부터 그랬겠지만은 저희 약한 국민의 민생 문제나 인권 보호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그 탄핵 국면에서도 아주 굉장히 모범적인 그 성실한 활동을 하더라고요. 텔레비전 보니까. 예.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같은 서민 대통령 밑바닥 민생의 고통을 덜어주는 그 법무 행정은 하리라고 봅니다. 특히 강기훈 유서 대필 조작 이런 것은 우리 박범계 의원은 잘하니까 치가 떨리는 일 아닙니까? 예. 이게 이제 검찰이 그걸 갖다 조작했단 말이에요. 국민을 오랫동안 쏘겠죠. 이런 걸 다 몸으로 겪었기 때문에 검찰 권력 강화를 통한 한 민주주의 후퇴 이런 것은 안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그 연초에 또 국민 갈등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제 전직 대통령들 사면 문제입니다. 거기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그게 참 중요한데요. 그 전직 대통령들이 내 그 범죄는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지난번 두 대통령이 이제 이게 사면 문제가 나왔는데 예. 그들이 역사와 백성들 국민들 앞에서 저질렀던 그 범죄 행위가 이제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예. 지금도 숨겨진 게 있겠지만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그들의
진솔하고 정직한 참회가 있어야 돼요. 사과가 있어야 돼요. 예. 그 사과 없이 사면받으면은 자기들이 그 중대한 국민과 역사 앞에 한 죄악을 그것을 두둔하는 것이 돼서 그 재생산되고 더 나쁜 그런 범죄가 또 나오게 된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끊기 위해서는 그들의 진정한 사과가 있을 때는 나는 사면하는 게 좋다고 봐요. 국민 통합을 위해서 사면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제가 통일부 총리를 끝내고 미국 대통령 특사로서 남아프리카의 만델라 대통령 취임 때 간 적이 있어요. 예. 그때 또 그 만델라 정권의 큰 문제가 예. 이 백인들 인종차별 정책 때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었고 그 차별당하고 감옥 가고 고통당했는데 그것을 풀기 위해서 그 세계적인 양심적인 투투 대주교를 그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을 만들었단 말이죠. 예. 그때 내가 그거를 만난 적이 있어요.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게 기본 정신이 그런 거예요. 저 사람들이 역사와 국민들 앞에 엄청난 잘못된 죄악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진정한 사고가 있으면 사면해야 된다. 예. 사과가 먼저 선행돼야 된다 이 말씀이고. 그렇지. 그래서 진실 먼저 나오고 진실화해위원회가 됐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진실을 안 밝히고 이걸 덮고 이걸 오히려 그 범죄를 용인하는 것처럼 되면은 그 범죄가 앞으로 계속되어서 국민에게 고통을 줄 것이다 이거죠. 예. 근데 우리가 지금 갈등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아직도 뭐 남북 갈등이니 젠더 또 지역 뭐 세대 갈등이 많습니다. 근데 갈등을 조정하는 책무가 정치권에 있는데 요즘 보면은 정치권에서 오히려 더 갈등을 조장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총리님 봤을 때 이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갈등을 그걸 하려 그러면요. 그 갈등을 통해서 이득을 보는 세력이 항상 있습니다. 이를테면 남북 간에 이 긴장 관계가 이게 촉발되면 누가 이득 뽑니까? 예. 남쪽에는 그 냉전을 강화해서 권위주의 정치를 재생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덕을 보고 북한은 북한대로 강경파들이 그 덕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으려 그러면은 서로 미워하고 혐오하는 정치를 강화시켜서 덕을 보는 정치 선부 말고 다른 선진국을 보면은 여야의 관계는 죽고 죽이는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예. 정치적인 견해만 다를 뿐이지. 다른 거를 용인하면은 서로 얼마든지 협조할 수 있는데 우리는 죽음 아니면은 이기는 거. 알겠습니다. 예. 뭐 그 관계를 지금 정치 문화에서 청산해야 합니다. 예. 그 총리 말씀 들으니까 갈등을 조장하는 세력은 반드시 무언가 이득을 노린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또. 뺍니다. 남북 간에도 그렇고 정당 간에도 그렇습니다. 꼭 강경파가 이기면은 꼭 서로 도웁니다, 사실은. 예, 알겠습니다. 총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한상 전 통일부 총리였습니다.